아유, 반갑습니다. 쑥스럽네요. 안녕하십니까. 비바입니다. 또 오늘 존경하는 또 벤 형님을 또 모시고, 오늘 왜 오셨어요? 비바님이 오라 그래서 왔어요. 사실은 오늘 그 둔드라이브 2세대를 커넥트사에서 한번 시승을 좀 요청이 와서 둔드라이브 2세대를 리뷰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또 저 혼자 오면 또 검증이 안 되니까 우리 또 전기 자전거 박사님이신 우리 벤 형님이 감시하러 이렇게 예.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벤입니다. 뭐 둔듀 유저는 아닌데요. 둔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2세대가 나왔을 때 누구보다 반겼던 사람으로서 그 2세대 소개하는데 저도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다면은 저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아주 흔쾌히 찾아왔습니다. 확실히 둔드라이브가 2019년, 20년도에 굉장히 큰 화두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페달의 그런 이질감과 디자인. 가격은 비쌌지만 타보면 살수록 이거 비싼 가격 아닌데 이 정도면? 이런 소비자들의 리뷰가 있었죠? 가장 컸던 게 뭐냐면은 미니벨로 중에 완성형으로 미니벨로에 미드모터를 장착한 거는 사실 지금도 몇 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운의 턴이죠. 턴의 백트론이라는 기종과 둔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턴은 둔드보다도 오히려 더 비쌌었고.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가격대에 이런 미드 드라이브로서 이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실제로는 맨 처음에는 이거 뭐 이렇게 미니벨로가 비싸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타보면은 이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었고, 그것들이 아마 둔드라이브의 어떤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둔드라이브 2세대 출시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은 이바이크 라인이 생겨서 이제 자전거 도로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둔드라이브 1세대 같은 경우는 자도 인증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다라는, 그것 때문에 구매를 좀 주저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구입했을 때 딱 배제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둔드라이브를 사서 타면서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좀 편하게 자도를 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자전거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반영이 돼서 사실 두 가지 버전이 나왔죠. 2세대에서는 스피드 라인, 그 다음에 이바이크 라인에서, 이바이크 라인은 자전거 도로를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시속 25km 이하로 제한한 모델들이 나오게 된 거죠. 브레이크가 기계식에서 유압 브레이크로 바뀌었다는 기본으로. 근데 가격이 좀 올랐죠? 그렇죠. 9만 원 정도가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1세대 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꿨던 것 중에 브레이크였거든요. 맞아요. 브레이크가, 기계식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라든지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 의견들 때문에 그러면은 아예 기본으로 이거를 유압식 브레이크를 장착해서 내놓는 게 어떤가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바뀐 게 모터가 또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빈카 맞아요. 모터였는데, 빈카 모터는 커넥트사에서 이제 빈카 모터라는 완제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장착한 경우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CSD 프로페셔널 XCR 모터라는 딱 그 이름으로 자기 회사의 그런 모터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사실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밖에서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이름만 밖에 로고만 사실 바꿔서 단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비슷한 예로 스페셜라이즈드 브랜드에 들어가는 미드모터가 걔네들만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브로제라는 모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스페셜라이즈드에 맞게 단 모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세대에 들어갔던 빈카 모터는 기존에 있는 모터를 둔드라이브에 그냥 단순히 장착을 시켰던 거라면, 2세대 모터는 그 모터에서 둔드라이브의 성능에 좀 더 최적화시키게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커스터마이징 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가 더 이제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둔드라이브에 들어가면. 그래서 새로 몇 가지를 개선하면서 아예 이름을 둔드라이브 전용 모터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몇 가지 개선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휠이라는 건데, 프리휠은 그 스프라켓을 보면은
사장님, 우리가 저기 지금 좀 촬영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모터가 세분화되면서 좀 더 이 최적화되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프릴이라는 건데 그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뒷바퀴에 스프라켓이 있잖아요. 그게 앞에 페달을 돌리면 앞으로 돌아가다가 페달을 안 돌려도 얘는 이제 계속 짜라락 하면서 그쵸, 돌잖아요. 그쵸. 네. 그 짜라락 하면서 도는 게 프릴의 기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모터도 그 안에서 지금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배터리 끈 상태에서 돌려도 발로 돌리면 모터가 같이 돌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모터가.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저항이 있겠죠. 모터가 자석하고 코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돌릴 때마다 자석이 당기고 풀어주고 당기고 풀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터를 돌리면 저항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이에 프리힐이라는 거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페달을 돌리면 모터는 안 들어가고 페달만 돌아가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모터를 끄더라도 저항이 이제 확 줄었다라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 모터 구조를 보면은 단순히 모터하고 페달하고 일자로 딱 연결이 돼 있다면 거의 저항이 제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유성 기어들이라고 몇 가지의 그렇죠. 예, 기어들이 이제 또 같이 계속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여전히 모터를 끄더라도 모터는 안 돌지만 그 유성 기어들은 좀 돌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줄긴 줄었는데 실제 타보면 정말 확 저항이 아예 없구나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한 15km, 20km의 속도로 달리는 데는 거의 이거 모터 저항 거의 없는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항이 줄긴 했습니다. 오늘 무전력을 한번 타봤잖아요, 저희. 네. 근데 타봤는데 그 느낌은 그렇죠.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배의 힘으로 타는데 저항이 있을 때는 한 3, 4의 저항이 느껴졌다면 배의 힘에서 맞아요. 2세대는 네. 한 2, 3 정도로 저항이 줄었다. 거의 3, 4에서 느끼지는 모르지만 그게 그래서 한 80km, 100km 정도를 타면 타본 확연히 좀 느껴질 그러면은 수 요만큼 힘이 좀 더 세이브 됐구나라는 정도의 저항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캡슐 배터리가 출시가 됐는데 약간 그 2% 부족했던 배터리의 용량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딘두가 갖고 있는 본 배터리 용량도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14 그렇죠. 암페어이기 때문에. 근데 14암페어로 실제 타보면 아예 뭐 무동력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편하게 타겠다 해서 타보면 100km 넘기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에코 모드 아니면 투어 모드로 달리는데 에코나 투어로 달렸을 때 여행을 가는데 100km를 넘지 못한다. 이런 보통 우리가 이제 국토종주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루에 보통 100km에서 한 120km 정도씩 달리게 되는데 그때 요만큼의 부족함이 그렇죠. 사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 캡슐이 7A가 붙어지면서 총 14A 더하기 7A, 21A가 되면은 그렇죠. 투어 모드로만 달려도 한 120km는 충분히 달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150까지 갈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까지 포함하면 150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일반 자전거를 타든 전기 자전거를 타든 자전거 위에서 타느라고 지쳐서 쓰러질지언정 배터리가 부족해서 못 가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배터리가 굉장히 신의 한 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추가 배터리 다른 자전거에 추가 배터리 장착한 사례와는 또 확연히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병렬로 같이 연결이 돼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전거들 보면은 하나의 배터리를 끼고 타다가 이게 다 떨어지면 떼고 새 배터리를 다시 껴서 이렇게 타서 가는데 저거는 두 개를 껴놓으면 두 개가 전압이 높은 데서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배터리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상 배터리는 겉으로 볼 땐 두 개지만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21A짜리 하나의 배터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 전력 효율성도 사실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배터리는 참 탐난다. 다른 자전거에도 저런 배터리가 한번 달렸으면 어떨까. 심지어 제 자전거에도 저런 배터리를 달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재밌는 그리고 유용한 배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둔드라이브 유저는 전대 이렇게
이렇게 잘하세요, 형님. 형님이 더 잘하시는 것 왜 같아요. 그러냐면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승커에 만족을 하면서도 이 둔드라이브의 요 시스템을 여기도 장착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들이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꼭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둔드라이브가 새로 어떤 개선책이 돼서 나왔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그 캡슐 배터리가 1세대 둔드라이브에는 호환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예.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일단은 호환이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호환이 되나 하고 좀 알아봤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배터리의 이 시스템, 1세대 출시된 배터리 시스템이 2세대 때 출시된 배터리 시스템하고 좀 다르거든요. 1세대 배터리는 10분 이상 배터리 전력을 소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캡슐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이 높은 쪽을 먼저 쓰다가 전압이 역전이 되면은 다시 높은 쪽으로 넘어가서 쓰게 되는데 요 사이 간격이 10분이 넘어가 버리면 캡슐 배터리를 10분 이상 쓰다가 이게 그러면 안 쓰고 있으니까 10분이 지나가면 이게 꺼져 버려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캡슐 배터리만 써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는 10분 만에 꺼지는 기능을 없애버렸고요. 대신에 180분 동안 늘렸어요. 그 켜져 있는 기간을. 그러니까 뭐 3시간 동안 얘가 계속 뭐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180분 동안은 그 전력 출력이라든지 이런 자극이 없더라도 계속 켜져 있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전압이 떨어졌을 때 바로 전환돼서 쓸 수 있게끔 2세대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세대 배터리와 2세대 배터리가 외형적으로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배터리 떼서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를 보면은 이제 그 컬러풀하게 좀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게 2세대 배터리고 그 스티커가 아니라 그냥 약간 흑백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1세대 배터리예요. 그래서 1세대 배터리를 만약에 쓰고 있다 그러면은 타다가 잠깐 섰다가 다시 출발할 때 이 배터리 전원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껐다가 다시 한번 켜서 배터리 전원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출발해야지 그런 그 배터리 전압차에서 이 보조 배터리 파워캡슐만 먼저 써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1세대 둔드라이브 타시는 분들은 그 지금 우리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고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벤님 오셔서 저와 같이 이렇게 또 만담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인사.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나누고 끝나면 같이 또 자전거를 좀 타면서 한강을 국수. 특히나 이제 이바이크 라인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한강을 좀 달리면서 국수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인생의 비바. 재밌어 항상. 나 형님이랑 하는 거 너무 재밌어. 큰일 났어.